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온 결합입니다. 드디어 이제 중요한 화학 결합에서 이제 첫 시작이죠. 화학 결합인 중에 하나인 이온 결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화학식 그리고 이온식 한번 복습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요 화학식과 이온식은 반드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물은 화학식이 뭐죠? 그렇죠. 물은 H2O였죠. 그래서 물은 검정색으로 H2O였고, 암모니아는 뭐였죠? 그렇죠. NH3가 암모니아였고, 메테인은 CH4였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였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는 뭐죠? HCl. 그 다음에 황산은 H2SO4였죠. 그 다음에 질산은 HNO3였고 아세트산은 CH3COOH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 볼까요? 탄산은 H2CO3가 탄산입니다. 그리고 오존은 O3가 되겠고 수산화 나트륨 해볼게요. 보통 수산화 하면 OH가 붙죠. 그래서 NaOH. 수산화 칼슘은 CaOH2가 되겠고 수산화 마그네슘은 MgOH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칼륨은 KOH가 되겠고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그러면 탄산칼슘은 CaCO3가 되겠죠. 염화칼슘은 CaCl2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러면 NaHCO3. 황산구리 그러면 CuSO4. 황산바륨 그러면 BaSO4. 그 다음에 질산은입니다. 질산은은 AgNO3. 그 다음에 염화은은 AgCl. 아이오딘화납 PbI2죠.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CuO. 산화철은 Fe2O3.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은 MgO.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 그 다음에 포도당은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H가 12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 있었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 그 다음에 수소는 H2.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화학식들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온 가겠습니다. 이온식. 자, 수소 양이온이죠. H+, 나트륨도 Na+, 칼륨은 K+, 베릴륨은 Be2+,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Mg 2가, 그 다음에 칼슘도 2가고요. 그 다음에 구리도 2가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입니다. NH4+죠. 자, 그 다음에 염화이온, 음이온이겠네요. 그러면 Cl-,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이온, 그러면 I-. 황화이온은 S2-예요. 자, 그 다음에 탄산이온, 그럼 앞에서 탄산은 H2CO3였죠. 이게 이제 탄산이온이었죠. 그 다음에 뭐 질산이온도 NO3가 질산이온이었고 황산은 SO4였죠. 황산이온이. 그러면 자, 탄산은 CO3E-, 질산은 NO3-, 황산은 SO4E-, 수산화이온은 OH-입니다.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이온 그러면 MnO4-, MnO4-까지 해서 이온식입니다. 참고로 화합물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때는 항상 전하량의 총합을 이제 0으로 맞추는 게 중요했었죠. 자,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온 결합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화학 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총 3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금속 결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이온 결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금속 결합은 금속과 이제 금속이 만난 거고, 이온 결합은 금속과 그렇죠 비금속이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중에 이온 결합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온 결합을 설명하려면 우선 밑에다가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쌤이 제일 좋아하는 녀석, 금속 녀석을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원자 모형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녀석의 전자는요 총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가 아니라 11개죠.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정체가 누구죠? 저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인 거죠. 자, 오른쪽에 원자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그릴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림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거 좀 약간 밑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 둘, 그리고 10개 채우고, 자, 가장 바깥 껍질에는요 전자를 7개 채워보겠습니다. 7개. 자, 요렇게 채우면 누구죠? 그렇죠.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현재 요 녀석들이 안정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려서 나트륨 양이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뭐가 돼야 돼요? 음이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안정해지고자 하는 목적인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리려고 하고요,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으려고 해요. 야, 서로 좀 궁합이 너무 잘 맞지 않니?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녀석 둘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녀석들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자, 복제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에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실제로 이 녀석들이 만나요.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냐? 자, 정확하게 여기 전자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나냐면, 자, 이렇게 되고, 이걸 좀 뭐 붙일게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전자를 한 녀석은 잃고 한 녀석은 얻는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NaCl의 이온 결합 모형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이온 결합은 단순히 금속과 비금속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속 양이온인 거죠. 여기 이제 금속 양이온과 이제 비금속 음이온인 거죠. 비금속인 음이온이 만난 화학 결합이에요. 자, 이것도 무조건 안정해지려고 하는 화학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난 결합이고, 실제 모형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거요, 이거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과 모형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전자 하나가 이동을 해서 정전기적 인력이 생깁니다. 전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NaCl이 형성된 거 보이죠?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아주 강력한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별표 하나 치고 다시 전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있겠죠.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좀 이따가는 이게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 형성과 이제 관련된 그래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의 x축은요, 선생님이 이온 간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뭐라고 할 거냐면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점점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현재 이 위치에서는 이온 간 거리가 무한대에 있겠죠. 그죠? 자, 무한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대 거리에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다가 그려볼까요? 자, 양이온이 여기 있어요. 네, 음이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 거리에 있다고 그냥 가져갈게요. 자, 무한대 거리에 있으면 서로 거리가 무한대요. 그럼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관련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왼쪽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져요. 맞죠? 그렇죠? 자,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할 건데, 자, Na 플러스와 이제 Cl 마이너스가 이제는 다시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힘이 생겨요. 두 가지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 양이온인 플러스 전하와 음이온인 마이너스 전하가 만나면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연하게 안정해지기보다는 이제 이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생겨요? 이제 요 양이온의 원자핵 있고요, 음이온의 원자핵이 있잖아요. 요게 가까워지면 쉽게 말하면 이 얘만 따로 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네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양이온, 이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워지면 서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청력이 생기는 겁니다. 청력이. 그래서 그 청력에 의해서 반발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너무 근접하면 이 청력에 의해서 반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활용해 볼까요? 자, 요 녀석이 원자핵과 요 녀석이 원자핵이 있고, 이 녀석이 상당히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 이렇게 가까워지면 원자핵이 생겨요. 이렇게 원자핵과는 원자핵 간에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지는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해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에너지 변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지울게요. 자, 첫 번째는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에너지 변화를 그려봅시다.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자, 요렇게 가다가 가까워지는 순간 에너지가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낮아집니다. 네. 자, 그런데 불안정한 것도 있다라고 했죠. 불안정한 건, 자, 이온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 그런데 웬만히 가까워서는 안 되고 급격하게 가까워져야 돼요.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그래프는 얘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죠. 네. 자, 위쪽 그래프는 반발력, 청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이 녀석은 안정해지고자 하는 에너지 변화고, 위의 녀석은 불안정해지고 있는 에너지 변화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두 가지의 에너지 변화를 그렸고, 여기서 선생님이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수직선. 자, 그러면 임의의 이온 간 거리에서 한번 안정해지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 불안정해진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안정한 건 요만큼의 에너지가 안정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안정한 건 요만큼 불안정해지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각각 봐야 합니까? 아니면 더해야 돼요? 그래서 총 에너지의 합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불안정한 만큼만 요 녀석 정도만 빼시면 되죠. 그럼 에너지의 총합이 나옵니다. 그럼 한 총합은 이 지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나타낸 요 지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든 이온 간 거리에서 이렇게 다 에너지의 총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서 색깔을 써볼까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자, 에너지 총합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에너지 총합은. 자, 그래서 이걸 모든 이온간 거리에서 하면 이게 전체예요. 이게 전체
에너지 변화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자,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완벽하게 이온 결합이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면서 형성이 되는 안정해지는 지점은요. 잘 보세요. 자, 정확하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서 안정해지는 지점은 첫 번째, 에너지가 높은 여기 A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B 지점입니다. B 지점. 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지점, 여기가 C라고 하겠습니다. C. 자, 그러면 혹시 이온 결합이 형성해서 안정해지는 지점은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그렇죠, B입니다. 왜냐면 화학에서는 혹은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안정해져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포인트가 여기 B 지점이 되겠죠. B 지점에서는요, 정확하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온 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 X축을 이온간 거리로 놨었잖아. 이 이온간 거리의 의미가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인데요. 보통 이제 원자핵과 원자핵 간 거리를 우리가 이온간 거리라고 합니다. R0라고 나요. 이온간 거리. 그래서 보통 이 그래프에서의 이 원자핵 간 거리는 R0. 즉 여기가 R0가 되겠죠. R0. 그래서 밑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써놨는데요. 자, 결합하는 두 이온 사이의 핵 간 거리며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을 더한 값과 같다. 이게 뭐죠? 저 이온 간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R0입니다. R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미리 보고 들어갈게요. 자, 두 이온의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또는 이온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도 되지만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도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 기호로 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온 결합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그래프에서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온 결합 에너지의 그래프가 어디냐면, 자, 먼저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때 방출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 안정해지려고 하면 화학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 출발선상이 화학 결합이 안 돼 있는 지점일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온 결합을 형성하려면 이온 결합이 돼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도 된다고 했어요. 이온 결합을 끊으려면 불안정해져서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이거 두 개가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파랑색도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온 결합 에너지는 어디냐?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이제 이온 결합 에너지인 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결합 에너지가 어딘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 간 거리 R0는 여기고요. 이온 결합 에너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아까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지점, 그 다음에 B 지점, 이제 C 지점이라고 하고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부터 보면 C는 여기 있죠. C는 점점 만나고 있는 초기 단계야. 그러면 혹시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에너지 변화가 더 클까? 아니면 불안정해지는 에너지가 더 클까요? 그렇죠. 이제 만나는 시점이니까 안정해지는 게 더 클 거야. 그래서 C는요, 인력과 반발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에요. 인력 우세.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A는 아주 극히 가까워져서 인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반발력이
인력을 넘어선 구간이죠. 그래서 얘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 A라고 되겠죠. 그럼 B는 뭡니까? 그렇죠. 이 B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에서 우리가 화학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특히나 이온 결합이었죠. 자, 이게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 형성 모형을 아까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 정전기적 인력이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세요. 그래서 보통은 녹는 점과 끓는 점 녹기 어렵고 끓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aCl 있죠, NaCl. 자, NaCl을 열을 가해서 녹인다 라고 하면, 물에 녹인다 말고 열을 가해서 녹인다 라고 하면 NaCl의 녹는 점은요, 이걸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온도는 몇 도씨냐? 놀라지 마세요. 801도씨까지 올려야 됩니다. 801도씨까지. 네, 그 정도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가 강하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단단하지만 외력에 의해 부서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외력에 의해서 부서지기 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단단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셨고 부서지기 쉽다라는 뜻을 동시에 이야기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단단하지만 어떻게 부서지기 쉬운 거죠? 우선은 이 단단하다는 뜻은 뭐냐? 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열에 강하다의 뜻입니다. 이게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서지기 쉽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우리 교재로 잠깐 볼까요?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펴보냐? 69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69페이지. 자, 69페이지 보면 우리 이온 결합은 이렇게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도 음이온과 양이온, 음이온과 양이온,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외부의 힘을 가하면 이 위치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위치가 한 칸씩 밀려요. 네. 그래서 한 칸씩 밀려서 이 녀석들 간에 반발력이 생기겠죠. 반발력.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결정이 부서지기 쉽다는 겁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 부서지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 외력에 의해서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아요. 무슨 뜻이냐? 물에 잘 녹을 수 있다는 뜻이야. 물에 잘 녹을 수 있다. 너희들 소금물, NaCl을 물에 타면 소금물이 되는 거죠. 소금물은 잘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용해성이 좋으려면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 주위를 이 물 분자들이 잘 둘러쌀 수 있어야 돼요. 네, 물 분자들이 요 이온화되는 요 전해질의 각각의 독립적인 이온들 주위를 잘 둘러쌀 수 있어야 우리가 잘 녹는다라고 정의합니다. 화학에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잘 둘러쌀 수 있는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분자의 극성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자, 네 번째는 전기 전도성입니다.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은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두 가지로 좀 나누셔야 돼요.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상태가 고체일 때와 이제 액체일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해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자, 고체일 때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나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 전기가 통하죠. 따라서 전기가 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으면 전기가 안 통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로 인해서 전기가 무조건 고체나 액체에서 통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통해요.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 안 통하다가 액체나 수용에서 통한단 말이야. 결국 이걸 녹이거나 아니면 물에 녹이면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유형이 나오냐면 여기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죠? 보통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전기 x축을 y축을 전기 전도도라고 하고요. x축을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줘요. 자, 온도를 올릴수록 전기가 안 통하다가 이렇게 통합니다. 이 뜻은 뭐냐? 전기가 통했을 때는 녹는다는 거죠. 그죠? 녹아서 액체가 됐다는 거죠. 얘가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멜팅 포인트입니다. 멜팅 포인트. 그리고 녹는 점 이전에는 여기 상태가 고체였고요. 녹는 점 이후에는 액체였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의 개형 나오면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이온 결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다 통하는 건 이온 결합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또 있네요.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이 아까 인력이 세서 온도가 801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인력이 많이 셉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인력이 얼마나 센데? 도대체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 얼마나 센데 뭔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뭐냐? 이제 정전기적 인력인 쿨롱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의 공식이 있어요. 얼마만큼 센지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자,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그 쿨롱 힘이라는 정전기적 인력 F는 자 이제 쿨롱 상수 K라는 걸 하나 갖다 둬요.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 Q1, Q2의 의미는 뭐냐? 자, 이건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고, 자, R 제곱은 뭐냐? R 제곱에서 요 R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이온 간 거리예요. 이온 간 거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세질까를 고민해 봅시다. 자, 당연히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겠죠. 인력이 점점 세지고 녹는 점이 높아지겠죠. 자, 두 번째는 전하량이 클수록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도 세지겠죠. 전하량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조건일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져서 녹는 점이 높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그렇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R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Q1과 Q2 값이 클수록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일단 NAF, NaCl, NaBr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왜냐면 NAF, NaCl, NaBr, Na 값 버리시고 우리가 요 녀석들만 비교하면 돼요. 맞죠? 자, 근데 점점점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브로민이 제일 커요. 그죠? 그럼 이온 간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제 이온 거리가 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F보다 NaCl이 더 멀고 그 다음에 NaBr이 제일 머네요. 그럼 결국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럼 저 녹는 점이 어때요?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 점이 그렇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져요. 네, 녹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 NaF, NaCl, NaBr 이온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기가 더 어렵다.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MgO, CaO, SrO. 자, 이거 갖다 버리시고 얘가 2주기, 3주기, 4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MgO, 그 다음에 CaO, 그 다음에 SrO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녹는 점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MgO, CaO, SrO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온 간 거리와 녹는 점은 서로 반비례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떨 때 비슷하냐? 자, 선생님이 표기하는 화학식에 주목하세요. 자, 첫 번째는 요 NaF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CaO에 주목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온 간 거리가 235고 얘는 2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5의 이온 간 거리와 240의 이온 간 거리, 이건 피코미터라는 약자입니다. 얘는 실제로 거리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럼 이온 간 거리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개의 녹는 점을 비교할 때, 자, 지금 이온 간 거리가 비슷하면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를 통해서 비교를 할 건데 거리가 비슷하면 얘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도 못할 뿐더러. 그럼 결국 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전하량이 큰 녀석일수록 녹는 점이 크다. 결합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전하량이 얘는 1가고 얘는 2가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2가의 녹는 점이 더 높은 거죠. 확인해 볼까요? NaF는 996도, 그 다음에 CaO는 2613도네요. 얘가 996도씨고 2613도씨가 되는 겁니다. 녹는 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 간 거리가 비슷할 경우는 훨씬 전하량이 큰 녀석이 녹는 점이 높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해부터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교시는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분해와 그리고 우리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